들어갈 수 있을까? 야, 나 슬림하네. 힘들어와요. 딱히 도넛 현상 일어나진 않습니다. 제 영상 좀 보셨나요? 많이 봤죠? 많이 보셨어요? 네. 아주 좋아요. 내가 할 때랑 큰 차이가 없네. 역시 커피는 장비빨이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수압이 약한데? 닫아놨나 혹시 이거? 그렇지. 그래도 왔다 갔다 한다. 어이구,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주변에서 물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옆에서 물을 확 틀면 여기 툭 떨어지고. 근데 사실 수압이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커피 머신 데는 좋지가 않아요. 제빙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좋지는 않은데, 일단 수압이 너무 세면 펌프가 고장날 수 있고, 수압이 너무 약해도 충분히 당겨 와줘야 되는데 물이 모자라도 펌프가 고장날 수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수압이 변동이 되면 추출하는 압력이 계속 달라집니다. 뭐 방법은 있긴 한데, 물탱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머신에 들어가는 물만 따로 이렇게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일단 근데 이건 저희 추측이니까 좀 써보시다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압력이 들쭉날쭉 하면 탱크를 하나 달아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작업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번화가에 가면 서면에서 심각했죠. 18바를 넘었죠. 심할 때는. 말이 안 돼요, 사실. 근데 그만큼 식기세척기를 많이 돌리니까 수압을 굉장히 올려놓은 거죠.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3바, 3.5바 정도면. 좁기도 좁다. 이게 어떻게 하지? 몸이 안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지. 야, 나 슬림하네. 이 정도면. 됐어. 됐어. 다 들었을 때 이게 떨지 않으면 센 게 아닙니다. 수압이 세면 이게 두두두두 이렇게 되거든요. 힘들어와요. 이제 끝났지 않나? 이렇게 하면? 플러싱 끝나고 나면 머신 올리면 되지 않나? 마무리. 깔끔합니다. 됐어. 성공. 자, 이제 배수. 이렇게 놔야 되나? 됐어. 일단 정리는 잘 됐네. 이렇게 예열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테스트 해봅시다. 우와, 이거 좀 바뀌었네, 구조가. 됐죠? 쉽에 단열 해놓은 거 봐. 기가 막히지? 됐죠? 좋아요. 끝. 그러면 물 세팅부터 해버리자. 요 사이즈 맞게끔 아메리카노 물 세팅을 해드릴게요. 그냥 심중온주니까 19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192 됐습니다. 이렇게 맞추고 핫은 13온즈 기준으로 240 정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안 대고 하고 싶은데 그건 아예 안 될 수는 없을 거고, 가루 털고 이런 건 하셔야 되고. 이게 반응 속도 진짜 빠르다. 이 똑딱이 느낌도 고장이 잘 안 날 것 같은 느낌이고, 딱히 도넛 현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겨울철이라서 디게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잘 안 빠져요. 29g에 37초. 조금 건드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도직량을 19g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겨울철 추출이 좀 많이 어렵다. 독립보일러니까 온도를 높여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면 해결해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33초에) 27.6. 한번 드셔보시고 이제 세팅 거의 다 잡혀가긴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대표님 의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드셔보셨을 때 좀 더 진하길 원하는지, 애프터가 길기를 원하는지, 좀 더 부드럽게 원하는지, 자극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해서 낮춰가는 걸로. 괜찮아요? 네. 뭐 농도도 괜찮고 자극도 괜찮아요? 네. 그럼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뜨거운 물은 240 아까 하셨죠? 잔이 작아요? 200 들어가지고. 200? 네. 뜨거운 거? 네. 그럼 너무 진하게 느껴질 건데. 이미 샀어요, 잔을? 네, 많이 샀어요. 근데 일단 추출 자체를 지금 깔끔하게 했는데 좋아하시니까 200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계량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잔 풀이 200이에요? 네. 잠깐만, 그러면 너무 안 되겠죠? 찰랑찰랑 했을 때 200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200이면 에스프레소가 30g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찰랑찰랑이 좀 손님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태도 160, 17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30g을 빼면 7부 정도 담아있어서 안전하게 들고 가기 때문에 140으로 한번 해볼까요? 엄청 진할 텐데 잔을 바꾸는 게 현명한 것 같은데 얼마짜리예요 잔이? 4만. 한 개? 아 이거 너무 진하지 않나? 막 스타벅스만큼 너무 막 쓰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바디가 굉장히 헤비가 됐습니다. 어른들은 절대 안 돼요 이 바디감.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릴 정도의 바디감이기 때문에 추출 자체 이상이 없으니까 막 지저분하게 쓰고 이런 건 없는데 다만 너무 진해서 쓴 느낌이 난다 그죠? 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양이 작다고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아메리카노는 작게 나오는 데가 거의 없죠 아마. 이제 교육을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일단 카페에서 일은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일단 요거를 자동으로 세팅해 놓고 쓰실 거죠. 네. 플로메타라고 하는 부품이 있어요. 프로펠러처럼. 물이 지나가면 이게 회전수를 체크해가지고 물이 얼마큼 지나갔겠다라고 계산하는 거고, 그룹패드 여기 위에 있으니까 플로메타로부터 해서도 관을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고, 그룹패드 안에도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에 물이 얼만큼 고여 있느냐, 아니면 백플러싱 해가지고 뒤로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추출되는 양은 달라요. 플로메타라는 거 자체가 완벽하게 일정한 그것도 아니지만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무조건 생길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추출은 5g 이상 되면은 비교를 안 해도 좀 농도에서 차이 느낄 정도가 됩니다. 근데 5g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날 수 있는 거는 계절이 똑같을 때,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는데 서서히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는 5g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팅을 해놓고 쓰시겠다고 하면 제일 이상적인 거는 매일 아침 이 버튼을 세팅하는 거. 두 개를 보통 동시에 꾹 누르고 있으면 깜빡거리면서 세팅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게 세팅 모드예요. 이 상태에서 추출을 하면 돼요. 이걸로 추출하고 이걸로 끄면 거기 저장이 되고, 얘는 왼쪽 세팅하고 오른쪽 같이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아침마다 세팅할 때 이렇게 누르고 나서 이걸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맛있어졌을 때는 그대로 저장된 상태로 쓰시면 되고, 매일 아침 이 세팅을 잡으면은 많이 편차가 안 나요. 머신 사용하는 방법은, 얘는 이제 독립 보일러죠. 보일러가 스팀 보일러 따로, 그룹헤드 이쪽 보일러 이쪽 보일러, 총 보일러 3개 들어가 있고, 주의하셔야 될 거, 여기 온 버튼 있죠. 네. 팽줄 이렇게 닦다가 머신이 꺼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꺼진 거예요. 이러면 물이 점점 식어요. 실제로 전화 온 경우가 있어요. 뜨거운 물이 갑자기 안 나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머신이 그렇게 고장이 안 나는데요. 혹시 LCD 창에 오프라고 돼 있지 않나요? 하니까 네 하더라고. 요거는 터치이기 때문에 건들면 꺼진다라는 거. 온 상태로 돼 있고 이게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꺼져버리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터치하더라도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온도계 모양이 온도 세팅이에요. 요거 누르면은 스팀, 그룹헤드 1, 그룹헤드 2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온도고요. 세팅 온도를 보려면 눌러야 들어가져요. 96도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홈으로 나가면 95도죠. 네. 근데 세팅 온도는 96도다. 얘도 들어가 보면 96도다. 그래서 보면 온도 편차가 한 1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스팀은 121도가 세팅 온도고, 지금 121도네. 보통 1도가 올라가면은 히터를 끄고 1도가 내려가면 히터를 켜고 해서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볼 거는 없고요. 뭐 온도 세팅만 이걸로 쓰시면 되고,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지금은 겨울철이라 가지고 좀 높은 온도를 써요. 원래 근데 올드 젠틀맨 저희가 사실 96도까지 잘 안 쓰거든요. 한 3도, 4도 정도 쓰는데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96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에스프레소 온도는 92도여야 돼, 93도여야 돼 라고 무조건 이제 암기식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온도는 보일러에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룹헤드로 나오는 온도하고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온도계를 대고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96도면 일로 나오는 물은 보통 편차가 4도에서 5도가 나요. 그래서 90도에서 91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 지금 온도가 어때요? 서늘하죠? 겨울이다 보니까. 근데 좀 있으면 더 추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영향을 받겠죠? 그럼 얘 온도가 평소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96도라도 나오면서 여기 지나갈 때 식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온도는 더 높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영하까지 안 떨어졌어. 부산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하가 떨어지고 하면은 출근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퇴근했을 때 히터를 켜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출근하면은 카페는 추워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또 이게 출근하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따뜻해서 히터를 켜니까. 그래서 여기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출근했을 때 세팅이 진짜 더럽게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면 차라리 일찍 출근하세요. 히터를 미리 켜거나 온도를 잘 해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올 거잖아요. 또 금방. 그러면 또 여기가 밤 되면 막 더워져요. 막 아침에 출근하면은 겨울이랑 또 정반대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온도를 좀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절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보다 많이 추워지면은 살짝 1, 2도 올리든지
하시고, 많이 더워지면은 한 3, 4도 내려야 될 수도 있고, 여름철에는 온도를 그냥 이렇게 상온에 두고 가면 이틀, 3일이면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가지고 저항이 안 잡히고 막 그래요. 향도 많이 날아가고. 근데 겨울철에는 뭐 지금 10도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향이 안 날아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선하게 더 유지가 잘 된다 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가스가 많으면 또 추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가스가 많은 상태의 크레마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장사하는 그런 템포가 좀 빠르다 그러면은 온도를 너무 차갑지 않게 스티로폴 박스 같은 데 안에 넣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팀의 파워를 조절하는 방법이 스팀 보일러 온도거든요. 좀 더 강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얘를 올리시면 됩니다. 온도를 1도 1도마다 제법 차이가 나니까 조금씩만 조절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머신 설명은 끝. 모든 물이 나오는 곳은 계속 나와야 돼요. 제 영상 좀 보셨나요? 많이 봤죠? 많이 보셨어요? 네. 물이 계속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네네네.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빙기는 청소만 잘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 만들어놨으니까 네. 청소 호스거든요. 나중에 청소하실 때 여기 밸브 쭉. 여기는 그냥 이게 퐁퐁 해가지고 설거지하고 이걸로 헹궈주시고, 물로. 여름철에는 진짜 필수 2주에 한 번. 그리고 이거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빼면 빠지거든요. 아, 네. 에어컨이랑 똑같아가지고 씻고 말리셔도 되고, 물티슈 같은 거 닦아도 되고, 먼지만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빙기 끝났고, 와덕도 끝났고, 머신도 끝났고, 7.7초로 돼 있어요. 가보면 그냥 10초로 돼 있어요. 조정하고 싶을 때는 꾹 누르면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 조절하시면 돼요. 또 한 번 누르면 빠져나와요. 끝이에요. 얘는 그냥 매뉴얼이고, 얘는 세팅이 두 가지가 됩니다. 보시면 정보는 이제 그라인더 온도가 지금 11도다. 이 온도 센서가 여기 챔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두랑 맞닿는 부분의 온도가 지금 10도, 11도다라는 거고,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 게, 이게 나중에 여기가 영하가 되면 마이너스 1도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0도일 때 추출하는 거랑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예열을 해가지고 10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마찰열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수 있어서, 진짜 많이 추울 때는 원두가 좀 오래되거나 한 걸 버리지 말고 남겨놓았다가 마찰열을 만드는 용도로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습도도 그런 식으로 참고하는 용도로, 추출에 편차가 나는 게 뭐 때문일까, 이걸로 참고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팅을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아침마다 이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포탑필터는 물기 제거. 그리고 포탑필터는 이렇게 빼놓으시면 안 돼요. 온도가 진짜 중요하니까 물기 제거만 해주시고, 0점 잡고 넘칠 것 같을 때 잠깐 멈췄다가 일로 좀 당겨주고, 제가 19.6으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18.8이면 좀 적게 나왔죠. 그럼 얘를 눌러서 0.1초 정도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추 맞추는 게 좋고, 아침에 세팅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놓고 나면은 그냥 하셔도 되기는 한데, 아무래도 100% 정확하진 않으니까 맛이 좀 틀어진다 싶을 때는 무조건 추출 시간이 너무 빨라진다거나 느려진다 그럴 때는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일단 좀 적게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넣을게요. 0.5g 이상 차이 안 나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지그시. 그래서 로킹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2번 정도만 하고 쑥 집어넣으면 됩니다. 뒤에 요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확 해서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내려오면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쑥 한 번에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물 흘리기. 독립보일러라고 하더라도 물 흘리기는 한 3초 정도만으로도 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세팅 모드에서 추출을 해서 이제 이건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추출 양상 항상 봐주시고, 이렇게 좀 골고루 나오면 진짜 좋은 거. 근데 한쪽이 하얗게 되면서 물이 막 튀거나 이러면 이제 채널링이 나는 거. 목표치는 28g입니다. 그래서 한 27g에서 끌 거예요. 시간은 한 30에서 35초 사이. 야, 거의 딱 맞춰서 끝나네. 27.7. 조금 느리게 나왔으나 아까보다 도중량이 좀 많아서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안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좀 연하다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바디가 좀 떨어집니다. 240g에 28g은 좀 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물량을 200g까지 줄여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매트 하나 그냥 깔끔한 거 플랫한 거 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세팅을 해서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뽑아볼게요. 30에서 31 나오게. 저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오네.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이 아니라 저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진짜 맛이 부드럽게 나와요. 개술이네. 라떼 진짜 맛있게 나오겠다. 지금 우리가 아메리카노 세팅을 굉장히 깔끔하게 잡은 거거든요. 이걸 아메리카노 세팅, 얘를 라떼 세팅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30g 정도 맞췄으면 얘는 한 33g이나 4g으로 맞춰가지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뽑아도 된다. 먹어보고 판단합시다. 일단. 근데 원두가 올젠이라서 라떼에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서 뜨겁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발이 올라왔네요. 괜찮네. 맛있어졌어요. 품위가 더 좋아졌어요. 방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 세팅 해놨고, 얘도 세팅 되어 있고, 살짝만 흔들어주고, 살짝 이렇게 쳐서 평평하게 만들고 하시는 게 더 좋은데, 좀 더 밑으로 잡으세요. 이게 뜨거워요, 여기가. 네, 화상 입습니다. 네, 그냥 톡톡톡. 그렇죠. 루틴을 정하죠. 한 7번? 이렇게 정할까요? 바닥에 똑똑 해서. 그렇죠. 2번까지만 기다리시고, 물르기 한번 해주고, 짧게 마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을 이렇게 끝나고 나면 물이 안 떨어질 때 잠궈야 됩니다. 네. 이거 받쳐도 되지 않을까? 이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주 좋아요. 지금 좋아요. 괜찮네. 쓰리버머. 내가 할 때랑 큰 차이가 없네요. 역시 접히는 장비빨이다. 세팅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이상적으로 아주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필요한 기능이 있는 건 다 샀어. 독립보일러라든지 이런 거 다 했네. 몇 그램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변차가 이제 1점 몇 그램 나겠다. 아까 30점 몇 그램이었으니까 이렇게 시간 같은 거 잘 보고 너무 빨라지거나 느려진다거나 하면 확인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다시 세팅 잡고 영업 중에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자주 바뀌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사용법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이제 고무 가스켓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면 돼요. 오케이. 뜨거우니까 조심해가지고 요건 설거지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수세미로 닦아주시면 되고 요게 이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바깥쪽은 은색, 가운데는 금색이 보여야 됩니다. 검은색 안 돼요. 가끔 와서 열어보면 검정색으로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커피 찌꺼기입니다. 얘는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구멍이 지금 보이거든요. 막히면 여기가 막 막히기 시작해요. 그럼 이건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뚫을 수도 있어요. 뭐 어디 불리고 막 해가지고 하면 뚫을 수도 있긴 한데 적당히 쓰시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교체하시면 되고 장착하실 때는 보시면 여기 오돌토돌한 글자 있죠? 아, 네. 여기 위로 올라가게 맨들맨들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스켓을 여기 보면 턱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상태로 같이 밀어놓고 테두리 부분을 밀어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럼 언제마다 한 번씩 청소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밥그릇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도 당연히 매일매일. 네. 얘네들은 다 밥그릇. 포타필터도 이거 이렇게 그냥, 빼서 빼서 설거지. 이거 네. 매일매일. 샤워 스크린 매일매일. 네. 요것도 당연히 매일매일 이렇게 드럼에서 네. 설거지 해주시고 32g 정도 나오네요. 드셔보세요. 아이스 라떼는 그대로 가도 될 것 같고 일단 따뜻한 라떼요 세팅하는 거 0.2만 더 잡을게요. 무산보다는 위에 온도가 있어야지 아, 네. 일정해지고 이게 내려가면 이게 점점 온도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이게 원래 팝코닝 방지하는 거긴 한데 누르는 힘도 차이가 나고 팝코닝도 차이가 나니까 이건 항상 이 위로 담으셔서 쓰시는 게 좋아요. 요 밑으로 내려갈 때부터는 저울을 달아서 계량해서 쓰시고 세로 볼 때는 항상 위로 하시고 이렇게 하면 편차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진짜 딱 맛이 세 개가 다 달라. 완전 이거는 교육용이야. 이렇게 옵니다. 이걸 아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지금 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차가 스트레스 받으면 저울을 무조건 써야 돼요. 추출할 때도 올려놓고 써야 되고 얘도 매번 달아줘야 되고. 알겠죠? 네.